형님과 아주버님은 우리를 참 살뜰히 챙겼습니다. 물론 살아생전 남편도 아주버님 부부를 부모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잘하긴 했어요. 그랬기에 저는 아주버님 부부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음침한 수작을 부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먹거리를 잔뜩 싸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아주버님 부부밖에 없었기에 한 번씩 찾아줄 때마다 그토록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나 많이 사오셨어요. 이제는 서방님도 안 계셔서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거기다 그동안 서방님이 우리한테 참 잘하기도 했고 말이야.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순간 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남편 생각에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암을 너무나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온전히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없었기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부부는 그 부분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왔어요.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먹거리를 잔뜩 들고 찾아온 두 사람을 보며 제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는데 잠시 후 형님이 아주버님 팔을 툭툭 치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님 신호에 아주버님이 헛기침만 채 머뭇거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형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다른 게 아니라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할 말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도 참 난감해서 이걸 어찌 말해야 하나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말이야. 사실은 전에 서방님이 우리한테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기로 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믿고 급히 사업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하필 서방님 암 소식이 전해지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거든. 형님이 잔뜩 눈치를 보며 그간 일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들은 바가 전혀 없었기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이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거야 당연하지. 서방님이 암 말기로 엄청 힘들어했잖아. 그러니 말할 틈이나 있었겠어. 그리고 동서한테 말을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으니 말을 안 한 거겠지. 우리도 이 와중에 말을 꺼내기가 참 그렇긴 한데 너무 급해서 그렇거든. 서방님이 도와주기로 한 거 그것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글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이한테 들은 것도 없고 얼마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럴 돈도 없거든요. 제가 나름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형님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서방님 사망보험금 그것도 있잖아. 형님,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형민이랑 유진이 키우는데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나저나 아주버님 그 포크레인 처분하고 돈 주신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언제쯤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직 처분을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주버님이 남편 포크레인을 처분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 사망보험금 이야기까지 꺼내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지만 그 뒤에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수시로 찾아와서 압박을 했습니다. 동서, 서방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험금 좀 우선 빌려줘봐. 사업 안정되면 바로 갚는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때 서방님이 도와주겠다고 말만 안 했어도 우린 사업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못 빌려준다고 하는 건 우리 보고 그냥 망에 자빠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일가 친척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망에 자빠지면 형민이 유진이한테도 좋을 게 뭐가 있겠냔 말이야. 우선 빌려주면 꼭 갚는다니까. 차용증 정 못 믿겠으면 차용증 그것도 써줄게. 라며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졸라댔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시부모님 대신으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갑작스런 남편의 부재로 인해 충격을 받은 터라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용증까지 써주겠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그 포크레인 그 금액도 차용증에 다 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럼 두 분 믿고 빌려드리는 거니까 꼭 갚으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 형민이 유진이를 위해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당연하지.
설마 그런 돈을 우리가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래? 결국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 뒤 두 사람은 우리를 남대하듯 하며 돈 갚기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고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집도 꽤 큰 집으로 옮기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지만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할 뿐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작정하고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니까 빨리 돈 갚으세요. 우리 형민이가 고등학생이라 좋은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보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 갚으세요. 동서, 내가 듣자니까 형민이가 공부를 그렇게나 잘한다는데 학원은 무슨 학원을 보낸다고 난리야.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인터넷 강의나 좀 끊어주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돈이나 갚으세요.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여유 자금이 없다고. 우리도 돈이 있었으면 바로 갚았겠지. 그러니까 우선은 돌아가 있어. 지금 그 말만 몇 년째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니까 빨리 갚으시라고요. 안 그럼 그때 차용증 써준 거 가지고 소송이라도 할 참이니까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지라 제 입에서 소송이란 단어가 튀어나왔고 그 말에 형님의 배까지 움켜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댔어요. 뭐? 소송? 그래 한번 해보던지. 근데 그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동서 변호사 고용할 돈이나 있는 거야? 일을 어쩌나? 우리가 변호사 고용할 돈이라도 빌려줘야 하나? 쥐뿔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하지 말고 그만 가봐. 동서가 이런 식이면 우리 진짜 돈 못 준다. 형님이 저를 내쫓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살아생전 남편이 두 사람에게 그렇게나 잘했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그 뒤에도 시간은 계속 지나갔고 그러는 동안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제 음식 솜씨를 인정받아 월급을 꽤 받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은 사장님이 식재료를 챙겨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내 친구 준호라고 혹시 기억나? 아, 저번에 우리 집에서 아침밥 먹고 같이 학교 갔던 그 친구? 맞아. 그날 우리 집에서 아침밥 먹고 난 뒤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준우도 우리 집에서 아침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준우 부모님은 바빠서 아침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학교 갈 때마다 아침마다 아파트 밑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그럼 같이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진짜? 그럼 준우한테 그렇게 말해놓는다. 준우가 그러는데 그 어묵볶음 말이야. 그거 진짜 맛있었대. 그것도 해줄 수 있어? 그건 엄마 전공이잖아. 엄마가 잔뜩 해줄게. 제 말에 아들이 애교까지 떨어대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내성적이다 보니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언젠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며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한 뒤 더욱 소심한 성격으로 변해갔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아들 친구인 준호도 같이 아침밥을 먹었는데요. 준호네 형편도 많이 안 좋은 모양으로 앉은 자리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했습니다. 준호야, 밥 한 공기 더 줄까?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 어묵볶음이 너무 맛있어요. 된장찌개도 완전 맛있고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형민이랑도 친하게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형민이랑 저랑은 앞으로 평생 절친하기로 했는걸요? 준호의 말에 아들이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내내 어둡기만 하던 아들 얼굴에서 오랜만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준호는 우리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아들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가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준호 엄마가 내 전화번호를? 네, 제가 여기서 맨날 아침 먹고 다닌다는 걸 이제 아셨거든요. 근데 내 전화번호는 왜 알려달라고 하시는 걸까?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렸다고 엄마가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 그래도 꼭 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기에 그냥 알려준 채 잊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준호 엄마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후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 준호가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반찬에 숟가락만 더 올리면 되는걸요. 저는 준호가 맛있게 먹어줘서 오히려 고마웠는걸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아침밥을 차려주고 출근해도 안 먹고 가길래 요즘은 잘 차려주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형민이네 집에 가서 먹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지 한참 됐다고 하길래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준호한테 고마운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형민이가 워낙 말도 없고 내성적이다 보니 내내 친구도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준호가 친구가 되셔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답니다. 이렇게 고마운데 그까짓 밥이 뭐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진심을 다해 말을 했는데요. 준호 엄마가 약간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형민이가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친구가 없긴 왜 없어요? 그게 사실 준호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부모들은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을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많이 놀랐어요. 저기 준호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나 보네요. 네? 아, 우리 준호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긴 했네요. 준호 엄마가 많이 놀란 표정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곧 준호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 준호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준호 자전거를 같이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잖아도 제가 자전거를 한 대 사주려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워낙 속이 깊어서 그런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곧 월급 받으면 하나 사줄까 합니다. 매달 조금씩 모았더니 얼추 모아졌더라고요. 벌써 한 대 사줬어야 했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남매를 키우다 보니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제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었는데요. 순간 준호 엄마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우리 아들한테 형민이 자전거 하나 사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형민이가 너무 과한 선물이라고 극구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그리도 예의가 바르던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먹는 아침에 수저만 하나 더 올렸을 뿐인데 무슨 그런 선물까지 주신다고 그러세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우리도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밥만 챙겨놓고 나갔는데 이제 봤더니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매번 일찍 나가야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형민이네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저러고 있어서 저도 너무 죄송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말인데 형민이가 새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 타던 자전거라도 주고 싶은데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매번 아침 식사 얻어먹는데 그거에 비하면 타던 자전거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준호 엄마가 타던 자전거라는 말에 힘주어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호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니 좋은 사람 같아 보였기에 혹여나 너무 거절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봤자 새 것도 아니고 헌 자전거잖아요. 그거 산지 1년도 넘은 거라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준우야말로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준우 엄마가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고 왠지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었기에 저도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간혹 만나서 차도 마시고 했는데요. 예의 바르고 착한 준우 엄마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아마도 내내 외롭기만 하다가 마음 터놓고 대화할 누군가가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던 것 같습니다.